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맹종합지원센터 한승미 주임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 7월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달 교육을 진행했던 금쪽 같은 내 가맹점 시즌1에 이어 계속해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의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김동현 변호사님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도 알찬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교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저번 달과 동일한 교육 수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존과 같이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제휴기간 강의, 가맹점 사업자를 클릭하신 후 금쪽 같은 내 가맹점 시즌2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료증, 수료 확인 화면 등 수료 증빙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및 캡처하신 수료 증빙 화면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공식 채널인 조정원TV로 접속하신 다음 금쪽 같은 내 가맹점 시즌2를 수강하신 후 인상 깊은 강의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 네이버 폼 설문 링크 통해 설문조사 및 캡처 화면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1과 2를 통합하여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기프티콘을 증정드릴 예정이니 이번 달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오늘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금쪽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각각 허위과장 정보 제공 2건, 불공정거래 행위 4건에 대한 문의와 그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위 과장 정보 제공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믿고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A씨는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A씨의 자세한 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알아보다가 일매출 300만 원이 예상된다는 가맹본부 직원의 말에 혹하여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일매출 3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만약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여 제시해도 괜찮다면 많은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피해를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좀 부풀려 제공한 것이 맞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의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없이 좀 과장해서 예상 수익과 관련한 금액을 좀 정보 제공했다면은 이것은 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서 공정위 좀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의 대상이 좀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항에서는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과 그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좀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하는 방식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 예상 매출액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 매출액 최저액이 1억인 경우 최고액은 1.7억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의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 환산액이 가장 큰 곳 한 군데, 가장 작은 곳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가맹점 매출 환산액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 표준 양식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예상 매출액이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와 관련된 법령이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금년도 6월에는 대법원에서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손실배상 판결을 내린 만큼 가맹점 사업자분들께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편의점 가맹 사업을 시작한 B씨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숨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B씨께서는 은퇴 후 퇴직금을 모아 편의점 가맹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골라준 건물에 가맹점을 개점해서 3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 가맹점이 있는 건물 부분이 불법 증축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편의점 가맹본부로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상세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는 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만약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질문자님의 좀 불법 증축 사정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충분히 좀 예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거나 한다면 이는 지금 위와 같은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문의인데요. 가맹본부의 할인 판매 행사 요구가 부담스러운 C씨가 가맹본부의 갑작스러운 할인 판매 행사에 꼭 참여해야 하는지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C씨는 가맹본부에서 갑자기 전국적으로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물건을 할인해서 팔라고 하니까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할인 판매 등 판매 촉진 활동을 할 것임을 미리 알렸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할인 판매 행위를 강요해도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은 그거는 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긴 할 텐데, 다만 이제 할인 판매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이렇게 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인지 여부는 할인 판매 목적과 내용, 비용의 구체적 분담 내역, 할인 판매 행사 참여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좀 사정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특히 이와 관련해서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가맹본부가 이제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으로 광고 판촉 행사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고 판촉 행사 관련해서 가맹계약서와는 좀 별도로 약정을 좀 따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 내용에는 비용에 대해서 분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 같은 것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좀 이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경우는 50% 이상, 판촉의 경우는 70% 이상 가맹점 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지 광고 판촉 행사 실시가 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 사전 동의는 전자우편이라든지 포스라든지 동의 시점을 좀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밥을 판매하는 가맹점 사업자 D씨가 꼭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재료를 구매하여 써야만 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가맹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김밥 속 재료들을 공급받아 약 1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밥 속재료를 40%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같은 재료는 아니지만 비슷한 맛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값에 속재료를 공급받아 사용해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관련한 답은 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 가맹사업법상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구입 판매 관련해서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좀 부당하게 강제하면 그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좀 요건을 충족하면은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성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좀 특정 요건과 관련해서 식자재 품목은 가맹본부가 좀 정한 조리 기준에 따라서 조리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맛과 품질 등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좀 언급한 공정위 심결례가 또 존재하기도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요건은 이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같은 것들이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데 좀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이것이 좀 첫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제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좀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 이제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맹본부가 이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마지막 요건이고,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그 불공정거래 행위의 예외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세 가지는 다 각각 따져봐서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는 보쌈 판매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지 1년이 된 이 씨가 가맹본부 설비 공급으로 마진을 남기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며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이 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설비를 이것저것 공급받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중인데, 이러한 설비를 따로 구하면 훨씬 싸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가맹본부가 설비 공급에 이른바 마진을 붙여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 이것이 가맹사업법상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에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를 이른바 차액 가맹금으로 수취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금액이라든지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금액 비율 같은 것들을 밝힐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그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9년 가맹점 창업 시 부담해야 할 필수 구매 품목을 좀 정보공개서 내에 표시하도록 하는 보도자료를 좀 배포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보도자료에 좀 따라서 보시면 그 정보공개서 내에는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금액을 좀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금액이란 이제 기준 연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그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그 필수 구매 품목의 그 구매 금액 합을 뺀 차액을 이제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 수로 나눈 추정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가맹본부가 이제 80만 원의 설비를 매입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100만 원에 판매했고, 근데 이제 가맹본부가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 수가 20개라면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금액은 1만 원이 좀 되는 거가 되겠죠. 네. 네, 예시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사연인데요. 이제 막 1년째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가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고 하여 당황스러운 F씨께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F씨의 자세한 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갑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바꾼다며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아직 멀쩡한 데다가 이제 막 자리 잡아서 수익을 내보려는 때 이러한 요구를 받으니까 많이 답답하네요.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멀쩡한 인테리어를 꼭 새롭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12조 2 제1항에 따라서
그 점포의 시설, 장비, 뭐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좀 유지하기 어렵거나 뭐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질문자님이 가맹본부 지시에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6개 상담 사례를 알차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자주 발생하는 문의들을 추가로 살펴보며 김동현 변호사님과 함께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한 금쪽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